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매버드급 아파트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발 전셋값 하락세가 주변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사례가 지방을 넘어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나 상업용 빌딩 등을 보유한 사람보다 2배가량 세금을 더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공시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주택 증여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의 증여 건수는 11만 1,863건으로 전년 대비 25.2%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2만 4,765건으로 전체의 22.1%에 달했습니다. 네, 앞으로 국내 모든 주택에 고유 번호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택에 붙는 주민등록번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요, 국내 모든 주택에 고유 번호를 붙이는 이 주택등록제가 등록번호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등록번호 일단 건물의 사용 승인일 등을 고려를 합니다. 총 16자리로 구성이 되고요. 2021년부터 이 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UNS 하우징의 신규철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그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이 수익률들을 좀 비교해드리면서 자세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 오피스텔 가격이 지역별로 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특히나 서울 오피스텔 가격이 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2017년부터 서울과 또 그 외 지역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여러분도 체감을 많이 좀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상무님 지금부터 강의 좀 전해주실까요? 네. 흔히들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아파트와 이제 오피스텔의 수익률을 비교해 드릴 건데요. 오피스텔은 실거래 평균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매매 가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서울 같은 경우를 봤더니 2009년도에 매매 가격이 평균치가 1억 6,183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도에는 2억 4,713만 원까지 상당폭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분양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거래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좀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서울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방에 비해서 한 2.2배가량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자료들도 다 국토부에서 마련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서울하고 지방하고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었는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오피스텔 서울 가격이 평균 가격이 62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경기 같은 경우는 393만 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고요. 세종시가 이제 387만 원, 제주가 347만 원, 부산이 333만 원으로 이렇게 순위를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오피스텔도 서울하고 지방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 이런 내용에서 안내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용 요건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뭐 1, 2인 가구층들도 많고 직장인의 수요들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오름폭이 좀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서울은 특히나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서 살아야 될 때 특히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이 교통 여건이 좋은 이런 데서 거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투자 여건이 굉장히 서울 쪽이 우수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잠실에 있는 뭐 A 아파트 같은 경우와 잠실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이 오름폭이 수익률이 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잠실에 있는 A 아파트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실거래 가격이 13억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18년 18억 원 정도로 이렇게 높이 올라 있기 때문에 시세차가 약 5억 원 정도 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같은 연도 2006년도에 같은 동네 잠실에 있는 비슷한 동네겠죠. 잠실에 있는 오피스텔이 한 2억 원 정도 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3억 8천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쉽게 흔히들 말씀하시면 아파트는 5억이 올랐고 오피스텔은 1억 8천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이 적게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투자 비용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잠실에 있는 A 아파트가 2006년도 한 채를 13억 원에 매수를 하고 2018년도에 현재 가치가 18억이니까 5억 원 차이가 났는데 이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금액을 오피스텔에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좀 해봤습니다. 잠실에 있는 이 B 오피스텔 같은 경우 2006년도에 한 2억 원가량 했으니까 총 6채를 구입하는데 한 12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전체 금액을 계산을 했더니 2018년도에는 22억 8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시세 차이는 약 한 10억 원 정도가 난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오피스텔하고 이 아파트하고 같은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에는요, 오피스텔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얘기는 이 오피스텔을 짓는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 지역 혹은 뭐 준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고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하는 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가가 오르는 폭은 조금씩 올랐지만 지가가 계속 오름세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좀 많이 오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죠. 오피스텔도 서울과 지방 간 가격 격차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뭐 대출 규제나 전매 제한 강화 같이 아파트 쪽으로 규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 자금들이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 이런 점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무님 더 자세한 강의는 무료 세미나를 통해 들어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그다음 토요일
오후 1시에 그 강남구청역에서 무료 세미나를 합니다. 수요일에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무료 세미나입니다. 강남구청역 3번 출구로 오시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문의 주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요일에도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로 유재성 대표님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서 좀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무료로 이 알짜 정보들 꼭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쪽에도 문의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신규철 상무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신규철 상무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등촌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촌동 오피스텔은 9호선 등촌역으로부터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을 이용해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직장인들의 선호가 높은 지역입니다. 등촌동은 서울 서부권의 주요 업무지역인 여의도, 상암, 마곡지구와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대형 업무단지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생활 편의성과 자녀 교육을 위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 바로 이곳 강서구 등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호재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2021년 개통 예정인 월드컵 대교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완공되면 합정과 마포, 또 상암 DMC 등 서울 서부권의 요충지와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며 덩달아 분산 효과로 인해 인근의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뛰어난 업무지 접근성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에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강서구 등촌동 하면은 물론 주변에 둘러보시면요, 업무지들 이름만 들면 알만한 곳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교통호재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기 더욱더 용이할 테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요. 그 이야기는 상무님께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등촌동 오피스텔 일단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부동산 투자는 95%가 위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은 부동산 투자의 황금 노선입니다. 바로 9호선이고요. 등촌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252세대, 52세대에 2개 동으로 지어지고 있는 대단지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그 대지 면적이 한 1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자주식으로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텔이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소개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0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약금 정도 내놓으시면요, 2년 동안의 시세 차이까지도 그대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면서 투룸 구조의 아파트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가 이렇게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지 내에 포켓공원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까지도 굉장히 우수한 매물이고 매매 가격이 투룸인데 2억 7천만 원까지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2개 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15층짜리 신축 오피스텔이 지어집니다. 단지 내 지금 공원까지 조성돼 있고 동가물에도 충분하고요. 내부 면적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살기에 딱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제가 들어가면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이런 장점들을 한번 챙겨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살펴드리는 곳이 사실 이 9호선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 9호선의 아주 초역세권이거든요. 그런 입지적인 면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지금부터 살펴드릴게요. 자, 구체적인 얘기 조금 더 들려주시죠. 네, 먼저 지도를 제가 지금 펼쳐놨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투자의 황금 노선입니다. 바로 9호선, 여기 등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매물인데요. 이 9호선 같은 경우는요, 이 한강 라인을 따라서 강동에서부터 강서까지 뭐 강동, 강남, 여의도, 마곡 이거를 다 지나가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할 때 좋은 지하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이 9호선 라인 등촌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오른쪽을 봤더니 여의도 국제업무지구 쪽이 되겠습니다. 여의도 국제업무지구 쪽은 배우 수요가 약 한 15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왼쪽을 지켜봤더니 마곡지구였습니다. 이 강서에서 마곡을 빼고 넘어갈 수는 없겠는데요. 이 마곡 같은 경우도 배우 수요가 약 16만 명 정도. 근데 아직 다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가 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쪽을 살펴봤더니 월드컵 대교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곧 이제 개통을 할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나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암 DMC까지 굉장히 거리가 짧아집니다. 한 3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배우 수요도 한 4만 4천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밑에 쪽, 아래쪽 같은 경우가 이제 목동인데요. 목동 같은 경우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이제 재건축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재건축이 지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땅값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형 도시입니다.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땅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사방에서 이렇게 끼어 있다고 해서 낀 지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마곡지구에서 16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16만 명 정도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마곡지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울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LG 사이언스라든가 코롱이라든가 이랜드, 넥센, 롯데 뭐 이런 것들이 다 대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마곡 쪽 같은 경우는 또 석박사, 연구원, 승무원, 이런 고소득 임대차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강 라인에 있는 신축, 소형 아파트 사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투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여의도 면적 2배 규모의 서울시 최초의 보타닉 공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식물원이 지금 개장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환경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입지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강서구 등촌동이 어떤 곳인가 잘 아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일단 뭐 아까 지도를 통해서 살펴주셨지만 그림 그려지는 거 보셨죠? 사방팔방 지금 원무지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여의도에 이미 지금 일자리가 한 15만 정도 되죠. 여기에다가 마곡에 16만 5천 명. 이게 아직 다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앞날이 지금 창창하다는 겁니다. 상암 쪽에도 한 4, 5만 명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 많은 분들이 강서구 등촌동 쪽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 전해드렸고 이제 그럼 가장 궁금한 여러분 가격이 궁금하시죠? 그 가격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촌동 오피스텔 그렇다면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매매 가격이요. 2억 7천만 원입니다. 2억 7천만 원이고 전세가 예상되는 가격이 2억 5,50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액인 한 1,500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동네 같은 경우가 워낙에 지금 1, 2인 가구층들이 들어오는 그런 추세여서 월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에 9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월세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대출을 끼고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실제 내 돈은 한 6,100만 원 정도면 월세로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합리적이죠.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을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문의 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신규철 상무님과 함께 만나볼 그 다음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신규철 상무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숭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암역에서 도보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역세권 오피스텔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도심권인 종로구인 만큼 다양한 지하철 노선과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숭인동은 편리한 교통과 함께 직주 근접지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동대문과 남대문이 가까이 있으며 주변 여러 재래시장까지 관련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또한 도심권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입지를 갖췄습니다. 소개드리는 오피스텔은 2020년 1월 준공 예정인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총 12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평형에 비해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요. 입주자들에게 맞춰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빌트인 빨래 건조대, 인출식 식탁, 전기 쿡탑, 시스템 가구 등 풀 퍼니시드 시스템 인테리어가 적용돼 주거 만족도까지 높였습니다. 서울 중심 업무지구인 종로구는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 3대 도심이라는 이야기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정말 어마어마한 상업지역, 메가 상업지역, 바로 이 종로거든요. 오늘도 내일도 주말에도 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로구의 숭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신축이거든요. 지금부터 살펴드립니다. 자, 그럼 상무님, 이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 좀 살펴주시고요. 건물 특징은 어떤 것들인지 좀 콕 집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는 95%가 위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2030 서울 플랜에 의해서 3대도심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하고 영등포하고 종로구인데요. 본 매물은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030 서울 플랜에 그 3대도심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호선하고 6호선 더블 역세권인 동묘암역에서 도보로 20초 거리에 있는 정말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준공이 이제 딱 1년 정도 남았습니다. 2020년 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7층까지 128세대 대단위 오피스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매매 가격 또한 굉장히 경쟁력 있는 1억 4,8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건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에서 청계천 조망이 나올 정도로 청계천하고도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도보로 한 3분 정도 걸리는 것을 제가 걸어봤더니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주말에 쉬시는 날 이제 청계천에 가서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붙박이 장까지 풀 옵션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저번에 살던 데가 역에서 한 2, 3분 거리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뛰어가면은 사실 역까지 몇십 초 안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걸어가도 지하철역까지 20초란 이야기입니다. 뛰어간다면 추진력이 채 붙기도 전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다 또 청계천 한 3분 정도 거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여러 가지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 특징도 이렇게 좋은데 이런 입지적인 장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품고 있는데요. 그 부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또 입지 여건 좀 살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1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인 동묘암역에서 도보로 2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네, 지하철역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먼저 이제 정부가 5년간 50조를 투자하겠다. 네,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1호가 바로 창신과 숭인인데요. 바로 숭인동입니다.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사명감까지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도심권 안을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도심권 안에는 30년 이상 된 오래된 집들이 무려 한 51%나 됐고요. 10년 이하의 신축 건물들, 새로 지은 건물들이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세입자들은 좀 오래된 집에서 많이 살고 계신데요. 이렇게 초역세권에 이런 신축 오피스텔이 생기게 되면은 세입자 수요층들이 특히나 이제 여성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하철역에서 가깝거나 대도로 옆에 있거나 이런 매물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실의 위험이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균관대, 성신여대, 시립대, 한성대 등 대학가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옆이 이제 동대문 패션 문화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상주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여기에는 원룸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공실에 대한 걱정에 부담감이 없는 그런 매물이라고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공실 걱정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게다가 주변에 많이 좀 노후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신축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매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말씀을 주셨죠. 지금 수십조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가 1호란 말이에요. 잘 안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숭이동 오피스텔 아주 핵심적인 부분, 투자 포인트만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동묘압력에서 일단 도보로 20초 거리 초역세권, 요거 첫 번째로 꼽아드릴 수 있겠고요. 자, 패션 실리코밸리 동대문 의료복합단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상주 인구만 한 15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오래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 가까이에 있는 곳에 살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살아주시는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가월비, 가격 대비 월세가 높은, 월세로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신축 오피스텔이라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가격까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퍼펙트란 이야기입니다. 상무님, 가격 잘 나왔죠? 네, 정말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도 이런 원룸 가격이 1억 4,800만 원이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여기는 3대도심 중 하나입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게 매매 가격이 1억 4,800만 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고요. 전세 예상가도 1억 3,50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비용은 한 1,300만 원 정도면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월세도 가월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60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출을 안고 월세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3,800만 원이면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로구 숭이동의 오피스텔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상무님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도 듣고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주에 2번이나 열리네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주말에도 진행이 되는데 토요일 오후 1시 시간 마찬가지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쪽에서 이번 주제는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두 무료 세미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와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신규철 상무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의전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0, 02-2128-8560으로 전화 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UNK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김종두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두 세무사입니다.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방송하면서 가장 먼저 받은 전화가 그럼 지식산업센터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송하던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터 10까지면 뭐 다 알아보는 기회네요. 자, 말 그대로 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눈길이 주택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 뭐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중 이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점점 날로 커져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또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대표님께서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1부터 10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대표님 강의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그 고객님의 질문에 일단 먼저 답을 시작하자면요. 지식산업센터가 뭔가요? 자, 지식산업센터는요.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제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공장이 이렇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동일 건축물에 영위하는 자와, 지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시설 등 6개의 공장이 입주 가능하고요. 그리고 3개층 이상인 집합 건축물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전화를 고객님들과 하면서 들었던 것이요. 바로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부동산하고는 뭐 투자 방법이 어떤 식으로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자, 지식산업센터 투자 요즘 굉장히 핫하죠. 아까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초기 투자 자금이 적다. 일단 그 준공 전에요. 계약금 10%로요. 투자가 유지가 되고요. 중도금 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준공된과 동시에 10%에서 한 20% 정도 잔금을 치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뭐 요새 아파트나 뭐 상가 이런 것들이 청약이나 뭐 전매 제한된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규제가 전혀 없다. 사실 이게 다른 수익형 부동산들과 굉장히 차이나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출, 뭐 DSR이나 DTI나 이런 것들 적용받지 않아서요. 대출이 상당히 규제가 완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뭐 특히 여기 기업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점에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있죠. 취득세는 50% 감면되고요. 재산세도 37.5% 감면. 그리고 수도권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포함한 이런 곳에 있던 기업이요. 그 외에 성장 관리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는 소득세나 법인세 100% 감면이 약 4년간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럼 지식산업센터는 뭐가 좋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투자만 하셨던 분들은 이게 뭘까와 동시에 그럼 여기에 투자하면 뭐 다른 부동산들과 차이가 뭐가 나서 뭐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첫 번째, 수익형 부동산은 뭐 예를 들어 강남 이렇게 상권 같은 데도 보면은 압구정 로데오 쉽게 말하면 그런 데 한번 떠오르시면 되는데요. 참 공실이 많죠, 이미. 횡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을 이렇게 매매로 내놓으셔도 사실은 잘 나가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지식산업센터만큼은 공실률이 굉장히 낮다. 법인 같은 경우는 이쪽에 들어오시면 보통 5년 계약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강남에 관리비가 10,000원, 뭐 20,000원 이상일 때
이곳은 아직 관리비가 한 5,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입주하시는 기업들이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임차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실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매매가나 월세 등이 관리가 편하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지식산업센터는요, 그 공간만을 임대해주는 개념이라서요. 그 기업들이 인테리어를 직접 하고 그리고 관리사무소 같은데 이런 데서 직접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요. 굉장히 관리가 용이하다. 사실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임차인들과 이런 트러블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곳은, 이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트러블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당연히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월세는 월세대로 받으시고 이렇게 매매가가 오르면 여러분들이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겠죠. 특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이 나기 전에도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다른 건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가치가 오른다. 그래서 매매가도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직접 이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실 테고, 자,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공유 오피스, 위워크나 패스파이브 같은 공유 오피스 같은 걸 일단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동종 및 유관 업종들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어서요. 여러 기업들이 간에 교류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서로 부대 시설이나 원자재 등을 공동 구입함에 따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원자재를 많이, 그러니까 이건 수량이고 이건 가격인데요. 원자재를 많이 공급받을수록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겠죠. 기업들의 평균 비용 하락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특히나 이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지금 사실상 과거에 지어졌던 지식산업센터들은 업무용 공간으로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밑에 지하나 1층에 이런 상가들이 들어왔을 경우는 사실 주말 같은 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직원들이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공실이 날 그런 위험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죠. 단순한 업무 공간에서요. 이렇게 복합 단지가 들어오죠. 산업자원통상부에서는 산업통산자원부죠. 거기서는 앞으로 오피스텔까지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따라서 이렇게 주거와 그리고 업무, 그리고 문화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 랜드마크로 입지하겠다. 이렇게 대형 쇼핑몰 같은 것들도 안에 입점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렇게 복합 단지로 조성이 되고요. 또한 역세권의 유동인구 많은 도심의 위치에서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시설로 1층 상권도 스트리트몰로 이렇게 대형화 되겠다. 자, 그리고 광명 역세권의 그런 GIDC 같은 걸 예를 들면요. 광명역 그 역세권에 입지해서요. 이렇게 교통이 요충지에 들어오고요. 이렇게 지역 거주자도 따라서 지하철 같은 그런 교통을 이용하시는 거주자들이 상가도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지식산업센터들과 달리 이제는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럼 앞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고려하실 게 바로 이거겠죠?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한가를 사실 부동산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지식산업센터의 전망. 사실 이 주택 규제나 DSR, DTI 이런 소득에 관한 그런 규제가 있겠죠. 소득에 대해서 부채를 갚아야 되는 이런 규제들이 계속 있을 텐데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게 없죠. 따라서 이 주택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향후 반사 이익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전에 광명 GIDC나 하남미사 이런 것들을 제가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런 복합 단지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수요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직장인들,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들 말고, 그리고 그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그런 지역 거주민들 또한 지속적인 수요가 되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플랫폼이 조성될 계획인데요. 앞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스타트업, 뭐 롯데 그 자산개발까지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고 있죠. 그런 공유 오피스를 같이 만듦과 동시에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을 최대한 이용할 계획인데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는 이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대표님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뭔지, 왜 좋은지, 앞으로 어떨지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이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대표님 그러면 이 더 자세한 강의 무료 세미나 통해서 들어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무료 세미나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세미나 때 그 여러 고객님들과 상담해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도 오셔서 속 시원히 이렇게 상담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쪽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또한 오후 1시에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 이렇게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문의 전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김종두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종두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서울 주요 지역을 순회하는 2호선 뚝섬역인데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뚝섬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당선 서울숲역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교통 여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접근성 또한 성동구의 매력인데요. 성수동은 성수대교,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강남을 비롯해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숲, 한강, 중랑천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어 숲세권에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은 현재 지식산업센터 타운이 형성되며 강남 테헤란밸리를 능가하는 벤처밸리로 탈바꿈 중입니다. 또한 레미콘 공장 이전,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등 미래 가치를 높여줄 대형 개발 호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강남 3구를 넘어 신흥 부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네, 앞서서 이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이냐 아주 자세히 살펴드렸는데요. 오늘 집중 드릴로 들어갑니다. 자, 성동구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자, 부대표님 그러면 여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어제도 성수동에 갔다 왔는데 그 갤러리아 폴의 입구를 들어갔는데 마치 호텔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실거래가가 전세보증금 50억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갤러리아 폴에나 이렇게 여러 연예인들이 참 많이 산다고 하죠. 이렇게 트리마제, 지금 한참 짓고 있는 아크로 포레스트, 참 이렇게 고급 주거 단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낡은 공장들도 있는 그런 약간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자,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죠. 이렇게 성수동 하면 카페 거리를 찾는 젊은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지금 성동구에서 직접 이렇게 산업단지로 조성해서요.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곳 성수동 가장 교통이 좋은 그 지식산업센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성수대교나 영동대교를 이렇게 따라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지금 뭐 임차 기업들이 테헤란로에서 넘어와서 많이들 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위치가 참 좋죠. 그리고 이곳은 뚝섬역에서 약 도보로 5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분당선도 이렇게 이용 가능한 그런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근에 참 개발 호재들이 또한 상당히 많죠. 주변에 보시면 밑에 쪽으로는 뭐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있죠. 이쪽에 약 800세대 이상의 그런 고급 아파트들이 약 50층 정도로 이렇게 계속 뭐 지금은 좀 힘들지만 앞으로 분명히 되는 사업이겠죠. 이렇게 들어올 전망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죠. 지식산업센터도 혜택이 많은 곳인데요. 그 옆에 중공업지역 재정비 구역 이렇게 지정돼서요. 앞으로도 성수동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전망은 뭐 강남에서의 그 사무실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요. 뭐 인근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뭐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렇게 다 뭐 지식산업센터들 이렇게 건설할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앞으로도 그 미래 가치는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영동대로 이렇게 보이시죠? 영동대를 따라서 그 강남의 사업이 굉장히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사업이죠. 자, 그 현대 GBC가 한전 부지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이 일어나죠. 이런 강남의 사업들 또한 뭐 반드시 이렇게 영동대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입지와 호재적인 측면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화면에 조금 넘어왔네요. 기계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런 거 연구 잘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특집 조금 지나가기도 했는데 2020년 11월에 준공이 되고요. 발코니 특화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개방감은 우수하겠죠. 여기다 주차 많이 되는데요. 법정 주차 그 대비해서 약 229% 정말 수치만 들어도 알 수 있겠죠. 여유로운 주차 공간까지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점들 다시 한번 챙겨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에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지 그 부분을 저희가 또 핵심만 골라 보겠습니다. 자,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핵심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주택 규제가 현재 이렇게 지속되는 한 반드시 이렇게 풍선 효과로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증여세나 취득세, 재산세까지 이렇게 세제 혜택이 참 많은 그런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입주하시는 기업들, 당연히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금이죠. 자금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아니면 뭐 서울시에서 이렇게 자금을 굉장히 낮은 금리로 이렇게 약 2.3%까지도 이렇게 혜택을 줘서 최대 80%에서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지방이면은 90%까지도 최대 이렇게 대출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적은 자금으로 내 사무실을 창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세금 혜택도 많다 이런 말씀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한번 살펴보죠. 네. 매매가는 2억 6,4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대출은 80%를 가정했을 때 거의 일반적으로 80% 정도 나오는데요. 대출은 2억 1,100만 원 정도. 따라서 실투자금은 5천만 원 정도, 5,2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가장 앞에서 뭐 말씀드렸다시피요. 계약금 10%로 준공 때까지 유지가 되고요. 따라서 처음에 뭐 2,600 정도 투자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소액 투자로 앞으로 시세 차이까지 보면서 그리고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다. 그리고 성수동에 위치해 있는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동구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실제로 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대표님과 함께 직접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절세에 대한 방법들 강의 듣고 상담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가 주에 2번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 구청역 쪽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수요일에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되고, 자,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준비가 됩니다. 자, 이 무료 세미나 무료입니다. 꼭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 와주시기 때문에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두 부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의 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tv.altomato.com 들어오시면요.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자, 그리고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